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을 둘러싼 여권 내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측근 비리 의혹 등 이슈도 참 복잡합니다. 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캠핑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의 비대위 논란부터 좀 짚어보죠.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비대위 출범 자체에 좀 걸리는 게 많아요. 우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 결정이 나고 당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이 권리가 아니라 사고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었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대위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지층 내부에서도 설득하는 과정이 꽤나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대위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 지도부가 해산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준석 현 대표는 해임이 되는 것이고 지도부가 해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상으로는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카드가 남아있기는 한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여론 상황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명예롭게 사퇴하고 다음 기회를 좀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니냐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당헌 미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당헌 당규 어디에도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있죠. 상임 전국위를 개최해서 당헌 개정 안에 대한 예비 사전 심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9일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통과된 당헌을 근거로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대책위 전환 성명서에 서명한 초선 의원 3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기록으로서 이 부분들을 따지겠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조짐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제명과 같은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사법 리스크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경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기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대위가 꾸려진다면 이제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이제 최대의 관심사인데, 총선에 이제 공천권도 갖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나름 힘 있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비대위 자체는 조기 전당대회 관리 업무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처럼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경우 현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비대위원장 후보일 것 같고요. 김태호 경남지사라든지 주호영 전 당대표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대중적인 지명도가 좀 낮다라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외부 인사로서는 김종인 그리고 김병준 두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 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추가로 저희가 앞서 보도했던 K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4%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휴가 복귀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가 더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 내에서 이미 조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하태경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책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반응을 내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쇄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대통령실의 개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위적인 물갈이를 쉽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또 당에서 비대위 체계가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휴가 이후에 국정 운영 기조 변화라든지 인적 쇄신이 당장 시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 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를 한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최근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서 보수 유권자 지지층 입장에서는 가장 그 전투력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보수 지지층 내에서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고 또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86세대와는 다른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어떤 정치 세대의 등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매칭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여론조사에서의 관심은 인사청문회 과정과 그리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어떤 논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이걸 방어해낼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일단 제압했다 뭐 이런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 1등 공신이라고 하셨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해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또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한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 중에 한 명이 지금 사망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경찰의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나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이 상황이 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논란은 앞으로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예비 경선에서 박빙의 승부였다, 어대명의 기조는 깨졌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룰을 깬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컷오프 경선 결과는 예비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인데 당의 비대위원장이 이 합의를 깨고 박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걸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강원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경선 결과를 앞두고 전당대회 흥행이 지나치게 어대명 일변도로 가면 흥행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 흥행을 위한 것이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룰을 깼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오승용 킹핑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